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시 깊은 조정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를 놓고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지난 10월 11일이죠. 자, 요날입니다. 이날 미중 무역 일부 합의 당시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400에서 50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미국은 10월 15일에 부과하기로 한 2,500달러 규모의 관세율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에 쭉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국과 미국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생기면서 12월 15일 추가 관세 부과 전까지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했던 기대감이 식으면서요. 글로벌 증시와 더불어 국내 증시도 깊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요. 그 전에 제가 2150포인트죠. 2150포인트가 저항대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날 보시면 중국에서는 미국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증시는 1차적으로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하락과 반등을 반복하면서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여기 돌파했던 이 큰 양봉은 외국인이 아닌 기관이 만들었다는 거죠. 자, 수급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날이 11월 15일이고요. 자, 11월 15일 날짜를 이렇게 보시면 기관들이 7,858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5일 날, 요 15일 날 보시면 1,372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문제는 증시는 외국인이 이끌고 가는 게 좀 더 안전하다고 보셨을 때 기관들이 올려놓은 만큼 이 양봉 이후에 지속성은 좀 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2180포인트 이 자리에서 한 차례 상승하다가 다시 밀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180포인트를 가기도 전에 일단 증시는 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저께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 추세선입니다. 이 상승 추세선을 깨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상승 추세선을 어저께 이렇게 깨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깊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2100포인트죠. 2100포인트가 전 고점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2100포인트에서 말아 올리는 모습이 나왔으면 추가적으로 반등 여지도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요. 장중에 2100포인트를 그냥 붕괴시켜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다음 지지 라인은 2060포인트까지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40포인트 단위로 마디가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라인이 2140포인트입니다. 여기서 40포인트가 떨어진 2100포인트가 일단 지지라인이고요. 2100에서 40포인트가 떨어진 2060포인트 2060포인트가 또 지지라인이고요. 여기서 또 40포인트가 떨어진 2020포인트가 지지라인입니다. 만약에 증시가 2200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하면 2100포인트와 2060포인트 이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2060포인트도 지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2020포인트에서는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렇게 큰 하락으로 2060까지 가느냐 아니면 단봉으로 2060까지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큰 음봉을 만들면서 2060포인트까지 단시간에 만약에 도달을 한다면 2020포인트도 갈 수 있다라는 걸 염두하셔야 되고요. 만약 단봉으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으면서 하락을 한다면 2060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12월 15일입니다. 12월 15일이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날인데요. 이날 만약에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를 한다면 아마 증시는 2020포인트까지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12월 15일 이전에 미국과 중국이 또 다른 어떤 합의안이 나오면 아마 2060포인트에서는 다시 재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일단 미중 무역 협상, 얘네들 일단 재료죠.
이거 대 지금 시장에서 바라본 글로벌 경기는 상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향. 그래서 미중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만연화 되어 버리면 그때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전환 포인트를 12월 15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날까지 특별한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이슈가 없다면 아마 증시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찾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새로운 상승 모멘텀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항상 연말이 되면 또 다른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산타 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6일이죠. 12월 26일 이날이 박싱데이입니다. 그래서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말 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초 랠리가 있습니다. 연초 랠리.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산타 랠리라든지 박싱데이라든지 연말 연초 랠리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디에서 지지 받을 수가 있는지 그것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미중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되지만 않는다면 최소한 2060포인트에서는 반등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산타랠리, 박싱데이, 연말 연초 이 랠리에 대비해서 재지 관련주들이 있고요. 유통 관련주들, 소비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소비 관련주들은 일단 제가 뺐고요. 산타랠리나 박싱데이, 연말 연초에 대비해서는 선물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재지 관련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유통 관련주 한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종목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재지 관련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지 관련주들은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한국재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세아 재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신풍재지. 그래서 재지 관련주들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제가 준비한 종목은 국일재지인데요. 자, 국일재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재지 관련주들 다른 종목들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상승으로 돌려서 수익 내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다 빼다 보니까 지금 국일재지 하나만 상승 추세에 있어서 일단 이 종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일재지는 여기 기업 개요에 보시면 박엽지라고 있어요. 박엽지를 80% 정도 매출 구성으로 잡고 있는데요. 박엽지라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쓰시고 계시는 화장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박엽지 같은 경우는 포장지로는 쓰지는 못하고요. 일단 재지 관련주이기 때문에 제가 국일재지를 선택을 했고요.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보시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꾸준히 레벨업 시키면서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한 번씩 크게 상승 후에는 이렇게 깊은 조정을 주고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한 차례 높은 상승 후에 깊은 하락을 주고 조정 보이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한 차례 높은 상승을 보였죠. 그 다음에 깊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또 횡보 기간을 거쳐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일재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또 그래핀 관련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래핀 관련주에 묶여서 큰 상승을 보였고 이제 연말에는 보통 재지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서요. 그거에 관련해서 국일재지도 재지 관련주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관심 포트에 한번 넣어놔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에서 꾸준히 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연기금에서는 간헐적으로 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관들의 수급도 나쁘진 않고요. 외국인들의 수급도 나쁘지 않고 거기에 반해서 개인들은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종목의 수급 사항도 보시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외국인의 비중도 보시면 11월 1일날 1%대에서 지금 11월 21일입니다. 11월 21일날 2.79% 거의 2배 이상, 그쵸? 거의 한 3배 가까운
비중 확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이 꾸준히 사는 종목이고 기관들도 같이 동반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9일 제지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 제가 노랗게 칠해놓은 부분들이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매수세를 좀 강화시켰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7일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서부터 외국인들이 조금씩 비중을 좀 더 크게 확대해 나갔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10월 7일서부터 현재까지 총 매수 금액은 137억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가가 5,910원이에요. 그래서 평균 지금 수익률이 한 10% 정도 지금 수익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내일 지금 오늘 찍었던 저가에서 반등이 못 들어온다면 여기 지금 6,000원 또 이제 제가 체크해 놓은 가격은 5,800원입니다. 지금 외국인의 평균 단가가 5,910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5,900원으로 봤을 때 그 바로 위가 6,000원이고요. 그 바로 밑에가 5,800원입니다. 그래서 5,800원과 6,000원 이 사이, 그래서 5,800원과 6,000원 사이대가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가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적으로 더 빠진다면 한번 접근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반드시 또 손절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세팅해 놓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세아인데요. 자, 세아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그 이슈가 뭐냐 하면 매각 이슈가 있습니다. 매각 이슈. 이 세하 같은 경우에는요, 백판지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자, 요것도 한번 기업 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개요를 보시면 산업용 포장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2% 정도 매출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제지 관련주 하면 가장 수익성이 높은 게 산업용 제지거든요. 산업용 제지에는 백판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골판지입니다. 근데 지금 세아 같은 경우에는 이 백판지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 매출 구성이 거의 한 92% 정도에 해당하니까 거의 백판지만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최대 주주가 유암코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분율이 71.64%입니다. 그래서 전 지분을 다 매각을 하는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지금 백판지 관련 종목으로는요, 여러분이 또 많이 알고 있는 1위 업체 한솔재지가 있고요. 한솔재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재지, 그 다음에 무림페이퍼, 그 다음에 아세아재지가 있습니다. 아세아재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신풍재지도 있는데요. 신풍재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 사업을 그만둡니다. 그래서 신풍재지는 제외하고 한솔재지, 한국재지, 무림페이퍼, 아시아재지 이 4개 회사가 지금 아마 세아를 인수하게 된다면 아마 세아는 또다시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세아라는 종목은 매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재료를 지금 끌어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요것도 수급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상을 먼저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꾸준히 담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이것도 역시 최근 들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아요. 보시면 2045원 요 가격대가 일단 1차 지지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밀린다면은 2315원 요 가격대가 또 한 번 지지 라인입니다. 그래서 2315원과 2405원 이 사이에서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10월 14일이죠. 이날 제가 노랗게 체크해 놓은 이날서부터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총 매수 금액은 한 10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 단가가 2,770원입니다. 2,770원이면 지금 현저가 대비해서 많이 하락한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12% 정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2,315원이나 2,400원대, 2,405원이죠.
2405원에서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세팅해놨던 2405원 또는 2315원 이 가격까지도 종가로 만약에 붕괴를 시켜버린다면 추후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손절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정답이고요. 그리고 나서 재차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는 그때 또 한번 찾아보는 게 정석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차적으로 제가 세팅했던 이 가격대에서 한번 관심 가져 보시고, 만약 이 가격대까지 종가로 붕괴시켜 버린다면 추후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짧게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통 관련주에서 이마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트 하면 일단 쿠팡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4조 4천억의 매출을 올렸고요. 올해는 7조 4천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자료에서 보니까 롯데마트 매출보다 1,000억 원이 더 많다라고 하네요. 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즈라고 하죠. 이커머즈 시장을 거의 장악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본 소프트뱅크가 쿠팡의 지분을 40% 정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쿠팡 말고도 많이 아시는 뭐 위메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티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마켓, 뭐 옥션, 뭐 11번가 이런 것들이 다 이 커머지 시장에 있는 기업들이죠. 근데 이 커머지 시장이 엄청난 속도로 커지고 있고,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커머지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신선 배송을 앞세운 쇼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새벽 배송이죠. 새벽 배송을 앞세운 SSG, 우리가 보통 뭐 쓱이라고 얘기하죠. 쓱, 그쵸? 그래서 쓱닷컴 요런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압도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지금 쿠팡에 위기가 왔잖아요. 소프트뱅크 지분율이 40%인데요. 지금 여기서 쿠팡에서 나온 수익률의 대부분이 지금 일본 주주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라고 해서 일본 불매운동에 영향을 받고 있을 때 지금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앞지르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전략들을 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마트하고 그 다음에 롯데쇼핑, 롯데하이마트,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이마트가 지금은 상승 추세로 전환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다른 유통주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이마트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트 차트 보시면은요, 상당히 긴 기간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날입니다. 이날부터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총 매수액이 2248억 9천입니다. 평균 매수가는 122,5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관이 만들어낸 수익률은 4.18% 정도입니다. 아직까지는 기관들이 수익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수익률이 되게 아직은 크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2248억 9천에 4%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쵸? 그냥, 하지만 수익률로 봤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개인들이 봤던 수익률로 봤을 때에는 4%대면은 아직 더 큰 수익을 만들어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여기 지금 분홍색이 6개월 선이고요. 여기 하늘색이 1년 선입니다. 지금 6개월 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락을 완만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1년 선 같은 경우에도 하락까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죠. 최소한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가 15만원 가격대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한 19% 정도 수익률이 나오니까 충분히 수익 챙길 만한 자리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도 증시가 하락한다면 지금 여기 제가 체크해 놓은 125,500원 여기 지키지 못하고 아마 이마트도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증시가 빠져서 빠지는 거지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증시가 깊게 하락을 할 때에는 종목들이 덩달아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종목들은 증시가 회복될 때 반드시 먼저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마트도 일단 관심 있게 보시고요. 만약에 125,500원 지금 이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대가 만약에 증시가 밀리면서 종목이 밀린다면은 116,500원 이 가격대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대비 지금 보시면 거의 한 7% 정도, 마이너스 7% 정도가 116,500원 가격대고요.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116,500원까지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125,500원 이 자리를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못 지킨다면 116,5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셔도 충분히 타점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마무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